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정윤철입니다. 오늘은 평소랑은 좀 다르게 펠리시아에서 바로 시작하지 않고 서울에서 펠리시아로 가는 길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경험할 차는 기아 K3 GT의 5도어 모델입니다. 이 기아 K3 그리고 현대 아반떼가 포함되어 있는 컴팩트 세단 카테고리는 20대부터 30대까지가 사실 가장 고려를 많이 하는 그런 카테고리 중 하나인데요. 기본형 K3에 들어가는 1.6L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IVT 트랜스미션이랑 매칭이 되고, 그런 만큼 상당히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GT 모델은 1.6L 터보 GDI 엔진이 들어가고 7단 DCT가 매칭이 되어 있어서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죠. 스팅어 GT 이후에 기아의 GT 라인을 잇는 만큼 상당한 스포츠성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 터보 GDI 엔진이랑 7단 DCT 매칭은 이 K3 뿐만 아니라 i30N9 그리고 아반떼 스포츠까지 약간 스포츠성을 지향하는 그런 모델들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27kgm를 발휘를 하는 그런 엔진입니다. 그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구간이 상당히 낮아요. 1500rpm부터 4500rpm까지 실용 영역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파워풀하게 치고 나갈 때 사용을 하기 좋은 그런 세팅입니다. 그리고 가속 시에 순간적으로 터보압을 높여주는 오버부스트 기능이 있어서 상당히 호쾌하게 가속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제원상 복합 연비가 12.1km/L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K3 이전 포르테부터 K3 1세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2세대 K3까지 현대 아반떼랑 셰시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모델이 먼저 나왔냐에 따라서 뭐 업데이트된 파워트레인이 적용된다던가 아니면 이전 모델에 비해서 옵션이 추가된다던가 뭐 그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시승을 하고 있는 이 5도어 해치백 모델은 K3 GT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모델로 기본형 K3에서는 세단형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 만큼 이 해치백 모델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반떼 스포츠보다는 i30N9이랑 조금 더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i30N9을 시승을 했을 때 정말 인상 깊었던 게 그 승차감이었어요. 승차감이 단단하면서도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철을 넘는다거나 아니면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위급 차량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쫀득쫀득한 그런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동시에 보여줘서 정말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K3 GT 5도어에서도 조금 기대를 한번 해봤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요철을 넘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그 어떤 부드러움, 그 쫀득쫀득한 부드러움은 사실 i30N9이 한 수 위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차량은 요철을 넘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이 급 차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 조금 통통거리는 그런 느낌, 그 통통거림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i30N9이 한 수 위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반면 고속 주행성은 지금 K3 GT 5도어와 i30N9이 동등하거나 이 차량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휠베이스가 이 차량이 2700mm로 i30N9에 비해서 50mm가량 긴데, 그거의 장점이 드러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i30N9 같이 스티어링 휠도 상당히 잘 조여져 있는 그런 느낌이라 고속에서의 안정성이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K3에도 엘카스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차선은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 없이 가운데를 잘 잡아주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초 정도 지나니까 핸들을 잡으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뜨네요.
아까 정체가 좀 있는 구간에서 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한 15km에서 시속 10km 정도 이하로 내려가니까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급에 들어가는 그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사실 그런 정체 구간에서 섰다 갔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 낮은 속도에서도 계속적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이 되면 상당히 편한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오른쪽으로 큰 완만한 코너를 가고 있는데 이 엘카스가 차선의 가운데로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10초 정도 지나니까 핸들을 잡으세요 라는 경고 메시지가 뜨네요. 요새 수입차들도 시승을 해보고 뭐 현대 기아차들도 시승을 해보고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느끼는 점이 현대 기아차들이 옵션 구축을 너무 경쟁력 있게 잘 해놨어요. 지금 현재 이 차량에는 고급 시트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어서 앞좌석에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새처럼 이제 날씨가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통풍 시트가 사실 정말 유용하잖아요. 특히나 차를 어디 세워놨을 경우에 차가 항상 엄청 달궈져 있는 그런 경우에는 차를 탔을 때 엉덩이랑 등에서는 막 땀이 나고 있고 앞쪽 팔, 뭐 얼굴은 춥고 이래서 쾌적하지 못한 그런 느낌인데 이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으면은 정말 쾌적한 것 같아요. 엉덩이랑 등이 지금 제가 가장 센 정도로 키고 가고 있는데 엉덩이랑 등이 거의 시린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이 엔진에서 놀라운 점은 뭐였냐면은 지금 이렇게 정차 상태에서는 전 처음에 이 차에 ISG가 들어가 있나? 라고 느낄 만큼 진동이랑 소음이 엄청나게 억제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ISG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차 상태에서는 소음이랑 진동이 정말로 적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적습니다. 물론 요새 가솔린 엔진들이 소음이라던가 엔진 진동이 억제가 잘 되어 있는 편인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차의 정차 시 소음이랑 진동이 상당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K3 GT5도의 시승기는 박기돈 편집장이 이미 하신 시승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이라던가 어떤 수치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테리어에서 이 기본형 K3와 이 K3 GT에서 차이점은 이 스티어링 휠이 스포츠 모델인 만큼 D컷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 외에 GT 모델 전용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되고 이 스티어링 휠이랑 시트에 빨간색 스티치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또한 도트 패턴 무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게 그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을 임의로 지정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형 K3와 GT 모델의 차이점이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스티어링 휠이 기왕 D컷으로 이런 스포티한 감성의 스티어링 휠을 넣어줄 거였으면 조금만 더 두꺼운 그런 스티어링 휠을 넣어줬으면 어떤 스포티한 감성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왜 마음에 드냐면은 이 드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컴포트, 에코, 스마트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한 사이클로 해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데 그럼 스포츠 모드가 어딨냐? 스포츠 모드는 이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넣으면 드라이브 모드 자체가 스포츠 모드로 바뀌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요새 일반적으로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를 선택을 하는 것과 이 기어 레버의 스포츠 모드를 선택하는 게 별개인 그런 차들이 사실 더 많은데 그런 차들은 저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어쩔 때는 트랜스미션만 스포츠 모드고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 모드인데 트랜스미션의 모드는 일반적인 모드고 이게 저는 나눠 놓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저는 이 차의 이런 방식이 좀 더 정리가 잘 된 그런 형태라고 느껴져서 지금 이 차량에는 ESG 그러니까 전자식 사운드 제너레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컴포트 모드일 때보다 스포츠 모드로 하면은 엔진의 사운드가 증폭이 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한 감성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기아 K3 모델은
북미에서는 동일한 모델이 포르테 이름으로 팔리고 있고 유럽에서는 시드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유럽형 시드는 앞모습에서는 범퍼 디자인 외에 거의 동일한데 뒷모습은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르고 심지어 인테리어도 싹 다릅니다. 인테리어도 다른 디자인을 하고 있고, 지금 유럽형 시드는 세단 형태가 없고 애초에 기본 모델이 해치백 형태고, 해치백 형태 외에 프로 시드라는 정말 날렵한 그런 슈팅 브레이크 형태의 프로 시드가 있고, 그거 외에 스포츠 외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국에 판매가 되고 있는 이 K3 GT 5도어 모델은 이 모델만의 독특한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뒷모습이 정말로 멋집니다. 세단이랑 굉장히 차별화가 되고, 그 4도어 세단 모델이랑 디자인 언어가 거의 다르다고 보일 만큼 디자인이 정말로 멋있습니다. 일반적인 해치백의 형태라고 하기보다는 날렵한 루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해치백 형태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많이 누워있는 뒷창문의 각도가 이 차의 실루엣을 훨씬 날렵하게 만들어주는 1등 공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래 라이트 캐쳐가 뒤로 가면서 확 치고 올라오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는데, 그거 덕에 이 차체에 맺히는 이 리플렉션이 예전 BMW 1 시리즈나 2 시리즈에서도 사용됐던 그런 리플렉션을 만들면서 아주 멋진 그런 면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도어와 5도어의 뒷모습 차이가 아주 명확한데요, 제 눈에는 디자인 언어가 심지어 달라 보일 정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K3 GT의 리어 램프는 차체 면과 동일한 면에 그래픽만 나눠 놓은 그런 트렌디한 그런 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세단은 램프의 면과 범퍼로 이어진 면들이 따로따로 튀어나와 있는 느낌이라서 이 해치백의 뒷모습이 훨씬 현대적인 그런 터치가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GT 로고는 스팅어랑 동일한 그 GT 로고를 가지고 있고요. 밖에서 보이는 기본형과 GT의 차이는 일단 그릴에 빨간색 포인트가 드러나 이중 사출 방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글로시 블랙으로 처리된 사이드 미러, GT 전용 18인치 휠, 사이드 실 몰딩도 GT 전용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쪽에 리어 디퓨저 디자인,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18인치 휠에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이 빨간색 포인트가 레이스 카들이라던가 아니면 요새 뭐 고성능 차들에서 볼 수 있는 센터락 시스템을 형상화한 것 같은데, 제 눈엔 이게 조금 유치해 보입니다. 이게 뭐 제네시스 G80 스포츠에 들어간 모양처럼 좀 그럴싸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제 친구 한 명이 예전에 같이 가면서 아니 왜 기아 마크에 꽃을 둘러놨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적용되어 있는 이 색상은 오렌지 딜라이트 색상이라고 GT에만 전용으로 적용이 되는 색상입니다. 요즘 들어 유채색 차량들이 도로에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도로에 뭐 흰색, 검은색, 은색 차량들 일색이었다면 지금도 그런 색상 차량들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종 이런 예쁜 유채색의 차량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보다 보면은 질린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막상 또 타기 시작하면은 너무 예쁘고 생각보다 잘 안 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 예쁜 유채색들의 차들이 면도 더 예뻐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4도어랑 5도어에서 또 한 가지 차이점이 트렁크 용량인데요, 4도어는 기본 502리터고 지금 5도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428리터예요 근데 4도어 모델은 뒷시트 폴딩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 5도어 모델은 6대4 폴딩 기능이 있어서 폴딩 시에는 최대 1335리터까지 늘어나서 실용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K3 GT를 사시는 분들은 스포츠 주행을 종종 즐기시는 분들일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만큼 이런 와인딩 코스에서 K3 GT가 보여주는 스포츠 주행성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륜 서스펜션은 기본형 K3와 K3 GT 모두 맥퍼슨 스트럿으로 동일한데, 후륜은 기본형 K3의 경우에는 CTBA, 그러니까 토션빔의 개량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GT 모델에서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사용합니다. 그런 만큼 스포츠 주행에서 분명히 이점을 가지고 있을 거라 예상이 되네요. 또 이전에는 한국 자동차 회사에서는 주로 한국산 타이어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경향이 많이 없어졌죠. 이 차에도 지금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가 껴져 있어요.
파일럿 스포츠 4는 뭐 일상적인 주행과 스포츠 주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타이어로 유명한데, 지금 이 차에는 22540R18 사이즈의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제가 와인딩 코스에 들어와서 기본 컴포트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주행을 해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는 핸들의 무게는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뭐 핸들이 무거워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더 조여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유격이 줄어드는, 아주 살짝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엑셀의 반응성은 확실히 예민해집니다. 또한 트랜스미션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어 단수를 바꿔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사운드 제네레이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상당히 스포티한 그런 감성을 자극합니다. 소음만 발생을 시키는 게 아니라 앞쪽 가진기라고 진동도 좀 발생을 시켜주는 그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앞쪽에서 전달되는 어떤 진동도 조금 증폭이 돼서 그것도 조금 어떤 스포츠성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날카로운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핸들링이면은 제가 경험했었던 i30N9의 그 날카로운 스포티한 그 날카로운 핸들링이랑 사실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로 미쉐린 파이럿 스포츠 4가 상당히 그립을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 특유의 언더스티어 성향도 상당히 적고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포츠 주행을 즐기기에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길을 주행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파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조금만 더 센 파워가 있으면은 조금 더 화끈하게 밀어붙여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보여주는 그런 세팅이네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하체 한계치가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엔진 한계치보다 좀 더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느껴지고 정말로 재밌게 코너를 잘 돌아 나갑니다. 이 GT 모델에는 고성능 모델답게 앞쪽에 기본형과는 다른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가 채용이 됐는데요, 내리막길에서도 상당히 좋은 그런 제동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리니어하면서도 필요할 때 꽉꽉 잘 잡아주는 그런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출발 시에는 살짝 터보력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오늘 이렇게 기아의 K3 GT 5도어 모델을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 K3 GT 5도어 모델은 가격이 2,464만원으로 i30N9에 비해서 약 85만원 정도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축되어 있는 옵션들은 두 모델 다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차량, 이 K3 GT 5도어 모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우선 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니크한 디자인. 물론 i30N9의 디자인도 저는 상당히 좋아해요. 정말로 멋진 디자인이고 아주 공격적이고 스포티하죠. 그치만 그 i30가 조금 더 일반적인 해치백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K3 GT의 5도어 이 모델은 아주 멋진 유니크한 루프라인 5도어 K3 GT가 가지고 있는 큰 경쟁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장점은 바로 짐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i30N9 같은 경우에는 뒷시트를 폴딩할 경우에 뒷 트렁크에 턱이 하나 이렇게 져요. 그래서 큰 짐을 싣고 내릴 때 사실 약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반면에 이 K3 GT5 도어는 뒷시트가 완전히 평평하게 폴딩이 되기 때문에 짐 공간 사용을 훨씬 효율성 높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이 저는 또 한 가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반면에 승차감에 있어서는 i30N9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 주행에 있어서는 사실 똑같이 상당히 스포티하면서도 날카롭고 재미있는 그런 운동성을 보여주는데, i30N9은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 요철을 넘거나 말씀드렸듯이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라던가 그럴 때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이 2세대 K3가 출시되고 나서 한 번도 그 컴팩트 세단의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 2세대 K3에 한번 그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런 만큼 초반에 이제 물량 수급 문제가 조금 있어서 말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다시 알아본 결과 4도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린다고 하고, 이 5도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6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도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도 그 물량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요새는 워낙에 SUV가 강세다 보니까 조금 세단의 판매량이 주춤하는 경향이 있죠. 이 카테고리의 세단들, 뭐 K3 4도어 모델이라던가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그 카테고리의 차들이 멋진 프로포션을 가진 세단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그런 수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눈에는 이런 해치백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디자인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또한 SUV보다 훨씬 스포티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차량이 제 개인적인 취향에는 제일 잘 맞는 그런 카테고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재미있게 이 K3 GT 5도어 모델을 시승을 해봤고요. 이제 사무실 복귀를 해야 하는데 정체가 시작된 터라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한번 조금 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재밌는 차량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이 모토리언입니다.